실제로 외국인들이 TSMC에 대해서 계속 좀 매도 포지션, 판돈으로 삼성전자를 좀 대신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일단 신뢰를 먼저. LG에너지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6조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요. 거의 그 상장 후 거의 최고가까지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때 시초가가 59만 8천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60만 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60만 원까지. 작년에 상장한 주식 중에서 제일 상장가에 근처에 왔는 주식은 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밑으로. 뭐 3분의 1 더만. 뭐 그러니까요. 카카오페이는 아시겠지만 엄청 네. 빠졌는데. 근데 이게 결국 왜 갈까? 이거를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지금 잘 가는 기업들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네. 왜 오를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거기에 답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제2의 LG엔솔이 뭐가 될지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탈세계하니까 다 안 좋습니다. 이런 논리에 여러분들이 그 집착할 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한번 포착을 좀 하시는 그런 좀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되는 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반도체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탈세계와 피해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갑니다.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는 사실 그게 좀 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주가 지금 되게 저밸류죠. 저평가돼 있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싼 건 맞는데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좀 이제 뭐 큰 리스크 아니겠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요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도 답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미중간에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중국 비중을 줄이는 건 맞아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과정에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야 너네 우리가 돈 줬잖아. 여기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이거 우리한테 줘야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답변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부가 이거를 그냥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하이닉스 생산의 절반이 중국에 있어요 지금. 이게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등한시할 게 아니라 네. 하이닉스랑 좀 고민을 해서 잘 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요. 저는 가격만 봐도요. 저도 그래요. 하이닉스가 가격은 더 매력적이죠. 네. 밸류 싸니까 삼성보다는. 근데 선뜻 투자분들이 투자를 못해요. 삼성전자보다. 왜냐? 중국 리스크 때문에. 예, 이 안보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매듭이 좀 어느 정도 좀 져줘야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약간 다른 게 뭐 반도체는 안 좋아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무슨 치킨 게임 한다 이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그 감산 안 한다라고 언급을 갑자기 하니까 그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폭락을 해버렸죠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인위적 감산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급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원래 그런 스탠스를 보면 감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근데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D램은 자동 감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D램은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도입을 했어요. EUV는 이제 극자외선 공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얇은 파장으로 웨이퍼에다 선을 그리는 건데, 그러면 얇게 그리면 반도체를 많이 만들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아직은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요. 삼성전자가 EUV로 만들잖아요. 불량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우리 감산 안 하고 계속 만들 거예요. EUV로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만들어도요.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죠. 그러면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D램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D램 쪽도 뭐라고 했냐면 설비 투자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에 절반 줄인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줄인다고 안 했어요. 그 예정대로. 근데 삼성전자 스타일이 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삼성이 공급을 늘리나 이게 아니고 삼성 원래 스타일이요. 공장부터 일단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준비는 해놓는데 업황을 보고요. 나중에 장비 반입을 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면서 장비 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야 이거 만들 거 아니에요. 장비 반입은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공장을 만들어도요. 공급이 안 늘어나요. 장비가 들어가야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분위기 봐서
아, 이제 장비 많이 파자. 속도적으로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D램에 대한 그런 전략들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D램 쪽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뭐라고 했냐면 내년 2분기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온대요. 근데 뉴스 보니까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인텔의 새로운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1월 10일로 결정이 됐대요. 네. 그러면 원래 4월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1월이면 좀 빨리 당겨진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 적어도 어쨌든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CPU가 나오면 교체 수요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D램 공급은 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D램은 시간 문제죠, 돌리는 건. 근데 문제는 낸드예요.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물론 D램도 있고 낸드도 있지만 낸드에서도 지금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도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원래 원가를 절감을 되게 잘하는데 하이닉스는 가뜩이나 적자 이제 그 이번에 3분기, 4분기 뭐 적자 난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는데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낸드에서는 2등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낸드는 5개, 6개 업체가 이게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는 구간이에요. 거기다 중국의 YMTC까지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삼성이 뭐라고 그랬죠? 공급을 늘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낸드는 바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과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 쪽에서 좀 충격파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네. 요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이닉스가 연간으로 빠지면 영업 적자 얘기가 나오는 게요. 하이닉스도 낸드 비중도 작지가 않거든요. 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 원 주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1등의 여유가 있어요. 뭐 낸드 적자 나도요 크게 안 나고 D램은 원가가 뭐 압도적으로 좋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돈도 많고 지금 현금이 100조가 넘잖아요. 그런 기초 체력도 되게 단단한 데다가 네. 또 요즘에 삼성전자가 왜 강하냐면 이거는 진짜 의견들이 다 분분한데 네. 뭐 내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TSMC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TSMC가 한번 볼까요? 요새 차트 한번 보시면 삼성은 좀 올라가는데 요즘에 TSMC 주식이 이게 좀 많이 망가졌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도 빠지네요. 신저가입니다.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죠?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 그러면 TSMC가 지정학적으로 되게 좀 위험하죠 지금.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TSMC에 대해서 계속 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네. 여기서 좀 판돈으로 삼성전자를 좀 대신 매수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TSMC가 그 만드는 비슷한 제품을 삼성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미세 공정 경쟁을 하니까 약간 대항마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들어와서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요즘에는 좀 주가 흐름이 바닥은 좀 찍은 것 네. 같더라고요. 뭐 네이버도 보시면 이제 더는 안 빠지고 네. 카카오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죠. 예, 안 좋지만 여기서 더는 안 빠져요. 사실은 네.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했고 사실 여기서 더 빠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빠졌는데 더 이제. 빠질 때도 사실상 예, 거의 없지 없어요. 않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일단 지금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 우려를 좀 해소해야 되고 네. 또 네이버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당근마켓인가요? 네. 토시마크인가 이거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네이버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과시화되기 전까지는 빠지진 않겠죠. 네. 뭐 이제 워낙 바닥은 찍었으니까.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회사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뭔가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화재 사건 때도 네. 사실상 거의 안 빠졌잖아요. 네.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런 악재에도 이제 주가 더 안 빠진 거 보면 충분히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뭐 그전부터 빠졌으니까요. 네. 뭐 그리고 이번에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 카카오에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다 카카오로 돌아갔어요. 데이터가 안 빠지고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여기서 뭐 더 빠질 이유가 있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빠졌으면. 네. 근데 오르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 일단은 카카오도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보셨지만 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그것도 좀 한 가지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거보다도요. 카카오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금융은 신뢰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강원도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해서 난리가 난 건 뭐죠?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신뢰가 깨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연쇄적으로 야, 나 돈 안 빌려줄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강원도가 못 갚는데 난리가 난 거죠. 카카오도 뭐가 문제냐면 카카오 그룹에 대한 투자들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네네. 너무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네이버는 같은 서버를 썼는데 백업을 잘해가지고 금방 복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SK CNC 잘못이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불은 거기서 났는데 욕은 왜 카카오가 먹냐 이거죠. 이런 사고가 날 거를 언제든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대비를 안 하고 백업 서버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대처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일단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거. 근데 그 신뢰라는 게 뭐 당장 회복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좋은 인재를 데려와서 CEO로 앉히든지. 왜냐하면 카카오는 좀 외부 인재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외부 인재도 좀 들어오고 좀 뼈를 깎는 이런 그 임원진들의 노력에 대한 시장에 좀 이 신뢰가 쌓여야만 네. 좀 주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 실적보다도. 근데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당장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둘 다 바닥은 저도 어느 정도 찍었다고는 보지만 둘 다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랠리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 얘는 이제 경기 침체 온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 둔화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일 것인가 해서 가장 비싼 이제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뭐 요즘엔 주가 빠졌죠. 특히 이제 그 엔진 리콜 사태가 또 터져가지고 약간 신뢰를 상실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된 상태고 이번 3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거죠. 현대차 내연기관 아무리 잘 팔아야 뭐하냐. 이게 커요. 잘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재고가 적고 제너시스 GV80 같은 거는 지금 주문하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기사 봤는데 30개월 걸린대요. 30개월이면 2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해도 신차를 못 받아요. 그 정도로 대기 수요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왜 못 가느냐? 어쨌든 내연기관 차인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까 작가님 말씀대로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차를 살 여유가 없겠죠, 당연히. 요즘 점차 뭐 주문 취소 좀 네, 생기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네네.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둔화되겠구나.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그 미국에서는 차를 팔 때 딜러망을 이용하는데 네. 그 인센티브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딜러들한테 돈을 뭐하러 주겠어요. 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안 줘도 알아서 팔려요, 차가. 옛날에는 차가 안 팔리니까 딜러들한테 영업 목적으로 야, 내가 이 정도 보전해 줄 테니까 차 좀 팔아주세요. 그 비용이죠. 그걸 줬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가 만약에 조금씩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년 실적은 또 안 좋아져요. 올해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빠졌고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은 또 러시아 문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러시아의 그 지금 현대차 기아 공장이 있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몰수하려는 얘기가 좀 도나 봐요. 차량 공장을. 그러면은 현대 기아는 만약에 그 몰수당하면 2조 원 정도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공장 가동은 안 해요. 그래서 현대차는 아마 버티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거 몰수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 자산인데. 그래서 그건 안 되겠지만 시장은 또 그런 것도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그럼 또 안 가느냐. IRA 법안이 피해 주잖아요.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돼서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현지 조립 안 하는 전기차는요, 그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요. 내년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현대차 아니 조지아주에 공장까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현대차 이거 너무나 차별하는 거 아닌가.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법안 또 통과되고 나서 유럽의 그 독일도 그렇고 야 이거 유럽 차별하는 법 아니야? 야 너네들 미국에서만 만든 차만 인정해주면 우리 지금 당장 어쩌라는 거냐. 현대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상황은요 탈세계와 좀 피해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하이닉스처럼 약간. 근데 이것도 역시 해결하려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청도 해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FDA 체결까지 해놓은 국가에서 단지 미국에서 지금 생산을 못한다.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차 만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GV70이 미국에서 이제 약간 조립을 바꿔서 어쨌든 미국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네. 현대 기아도 만드는데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거 정도라도 유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정부도 뭘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이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현대차는 지금 피해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IRA 법안의 피해주로까지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 좀 빠지고 있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전기차가 또 팔리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PER이 4배, 5배밖에 안 되는데도 현대차가 지금 기아도 똑같지만 못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바이오섹터 쪽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이번에 실적도 네. 너무 좋았고요. 정말 매출과 이익이 90%나 급증을 했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스토리도 좋고 숫자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에는 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삼성바이오한테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자기네 이제 설계도 주고 이거 좀 만들어줘. 약 좀. 삼성바이오가 세계 1등. 한마디로 반도체 TSMC가 있다면 바이오 의약품에는 삼성바이오가 있는 거죠. 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내주면서 또 좋고 또 근데 또 삼성바이오는요 이번 그 탈세계와 또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또 되게 또 왜냐하면 중국의 경쟁사 중에 우시바이오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미국 매출이 좀 돼요. 근데 이번에 규제는 안 들어가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4대 전략 물자를 발표를 했죠.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의약품. 여기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죠?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의약품을 또 태클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좋고 모멘텀 여전히 좋죠. 장기 성장. 거기다가 이 탈세계화 수혜.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주가가 싸진 않죠. 밸류가 비싸다는 그 단점 하나만 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견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CMO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력은 바이오시밀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을 조금 지난 한 1, 2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내년엔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매출의 많은 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와요. 근데 점점 미국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약가 인하를 해야 됩니다. IRA 법안에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약가를 낮춰가지고 그 낮춘 돈으로 그걸 재원을 마련해서 IRA 법안에 재정으로 쓰겠다. 이게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약가 인하하는 대신에 그럼 뭘 써야 돼요? 복제약 써야죠. 신약은 비싸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셀트리온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에 뭐 공장도 지을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저번에 한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또 우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셀트리온도 아마 미국 쪽의 공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제가 기사가 잠깐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한번 그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국에 공장 지을 계획이 있다라는 제가 기사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없다면.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대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해요. 예. 그럼 미국이 공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내년에 한 가지 좀 기대할 만한 건 휴미라라는 이제 그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에브비에서 만든 면역 치료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제일 커요. 이 시장 크기가. 이 복제약을 일단 셀트리온이 만들었거든요. 삼성바이오도 만들었어요. 내년에 이제 출시가 돼요. 물론 셀트리온이 무조건 1등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1등 할지는 솔직히 모르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할 수도 있고 셀트리온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맞짱을 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내년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출시할 텐데 기대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시장이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금 미국 시대고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 시대에 미국 비중이 높고 미국의 내년에 새로운 약이 나올 거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이 또 약가 인하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수혜를 받을 거 이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도 조금 한번 내년도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